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무엇인가 바꾸고 싶은 게 있다면 생각만 하지 말고 말을 하자는 운동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가 출시됐습니다. YTN ES 검색해서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회원에 가입하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다음 달 5일 일산에서 열리는 조용필 콘서트 티켓 드립니다. 오늘 건강상담실 시간에는 걸리는 당사자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힘든 병,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가운데 하나인 치매의 원인은 무엇이고 정말 완치법은 없는지 잠시 후 2부에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정책 박람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 정책 박람회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름이 희망서울 정책 박람회고요. 예. 올해로 두 번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경제, 환경, 문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또 토론에 참여하고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박람회고요. 서울광장하고 시청 무교로에서 다가오는 토요일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올해 두 번째 열리는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지난해에는 사실 첫 번째 박람회였고요. 스웨덴에서 이루어지는 알메달렌 정치 박람회를 저희가 약간 비슷하게 배워서 지금 지난해는 했었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지난해는 주로 저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어쨌든 시민들의 손으로 처음 행사 기획부터 지금 전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민기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셨고요. 100명의 시민 행사 지원단이 또 직접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시민단체들도 이제 다양한 정책 의제를 또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고 토론을 이끌어 가시는데 한 8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 시청사, 시의회, 시민청의 회의실 등 그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지금 전면 시민들한테 개방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정말 시민들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 박람회라는 게 이번 두 번째 행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박람회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시민 참여 한마당이 서울광장에서 이제 10시부터 하루 종일 있게 되는데요. 시정 관련 자유 주제를 놓고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이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은 저희가 이제 서울시책으로 검토해서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반영을 해 나가고요. 또 정책 아이디어 마켓이라 그래서 저희 이제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저희 이제 실국 본부장들이 직접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장에 오셔서 저희한테 정책 아이디어를 주시는 시민들을 만나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저희가 이제 마켓이니까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현안 뭐 토론회 자치구 구청장님들 참석하셔서 10시 반부터 11시 50분까지 저희 신청서 3층 대회의실에서 또 지역 현안에 대한 집중 토론회도 있고요. 예. 또 그동안 했던 그 시민들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시 정책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정책 이야기 한마당이 또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라콜에서 오후 2시부터 3시 40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예. 여기에서는 실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정책이 가장 베스트한 정책인지 그런 정책을 좀 직접 선정하는 그런 예.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시청 그 광장이나 저희 신청사에 오시면 시민 발언대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발명 경진대회랄지 희망서울 상상지도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 희망하시는 그런 그림, 예. 글씨, 의견 이걸 다양하게 좀 말씀을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책 이야기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을 선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민 체감 정책이 어떤 것인지 또 최고의 정책은 어떻게 선정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여러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민 말씀에 의해서 실제 실행한 정책이 예. 한 30여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심야 지금 전용 버스랄지, 그다음에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또 우리 보도블록 공사 10개명, 또 범죄 예방 디자인, 뭐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예.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포털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중에 한 6개 정책이 그래도 가장 시민들이 우수하다고 꼭 네.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정책으로 뽑혔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환자 안심병원이랄지 네. 원전 하나 줄이기, 그다음에 맑은 아파트, 그 아파트 비리 없는 네. 아파트 정책이죠. 맑은 아파트. 그리고 뉴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이런 부분이 좀 뽑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뽑은 6개 정책에 대해서 실제 관련됐던 공무원하고 제안했던 시민이 함께 발표를 하고 이제 현장에서 가장 우수한 정책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최고 정책으로 저희가 이제 선정하고 네. 좀 시상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품도 있습니까? 시상금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서울시 한 주간의 행사, 공연들을 한번 알아보죠. 광화문 도로 이번 주 일요일에는 시민들에게 개방이 된다고요? 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네. 예컨대 걷고 또 자전거로 이동하는 그런 페스티벌인데요. 예. 29일 일요일 08시부터 12시까지 예. 오전 오전이군요. 내내 이루어지고요. 행사 장소는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해서 예. 걸으시는 분들은 3호 터널을 통해서 녹사평역, 잠수교,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하는 그런 코스고요. 예. 자전거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셔서 역시 3호 터널을 이용하시고 반포대교, 서초 3동 사거리 반환점 그리고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하는 그런 네. 코스입니다. 자전거로도 참여가 가능하군요. 네. 걸으실 분들 그다음에 자전거를 이용하실 분들 가능하시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네. 벌써 마감이 됐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현재 어쨌든 모두 마감이 됐는데요. 모집 인원이 자전거가 5,000명, 걷기가 12,000명이어서 일단 17,000명이 마감은 됐지만 예. 사실 걷는데 크게 숫자 정해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이제 기념품이나 간식 이런 게 좀 네. 부족해서 그러는데 그렇군요. 실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8시에 광화문 광장으로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도로 구간의 차량들은 다 통제가 되겠군요. 네, 아침 7시부터 이제 10시 30분까지 구간별로 예. 이제 통제 시간이 좀 변동이 되고요. 요 자세한 사항들은 사실 저희 이제 해당 노선버스 내부나 정류소에 미리 예. 저희가 다 안내를 하고요. 이제 주로 버스들이 우회해서 다니겠죠.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나 또 정 급하신 분들 저희 120 다산 콜센터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상세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미 마감도 다 됐고 또 걷는 분, 자전거 타는 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모양이에요. 네,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세종로 보행 전용 거리가 또 운영이 됩니다. 바로 네. 10시부터는. 네. 그래서 이런 행사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도 희망 나눔 장터나 네. 또 다채로운 문화 공연. 그래서 이제 예전에 차를 타고 도심을 다니셨다고 하면 이제 네. 걷고 또 자전거로 도심에서 좀 즐길 수 그렇군요.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시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아침밥을 나눠주는 행사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저희 메트로하고 네. 또 민간 기업 네. 도시철도 공사 등에서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사실 좋은 아침 서울 그래서 네. 좋아서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 월요일부터 이제 시청역을 기점으로 나눠드렸고요. 예. 하루에 1,000개씩 예. 오늘 아침에도 경복궁역에서 나눠드렸고 그렇군요. 내일은 명동역, 그다음에 모레는 잠실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드릴 예정인가요? 네, 요즘 마을이라는 말을 듣거나 또 쓸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마을 안에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만들어가는 곳이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바로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느티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예. 지난 12일 창립총회 시작과 함께 씨앗 카페 느티로 첫 발을 내딛고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먼저 카페를 찾은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마을 연구소 같은 것도 있구나. 예비군 훈련할 때밖에 안 와봤는데 분위기가 되게 변해서 놀랐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카페잖아요. 분위기가 따뜻한 분위기라서 좋아요. 우연히 왔는데 동네 분들 만나면 더 가족적이고 더 정이 가고 그래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하시는 분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딱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커피를 주는 것보다는 아는 사람이 주니까 좀 더 편안하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갖다 놓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방에 있던 책장이 카페로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 책장을 이 카페에 저처럼 같이 갖다 놓고 있다는 게 재밌고요. 딴 사람들이 왜 이 책을 갖다 놨는지, 이 책이 왜 재밌는지 그 책장 주인의 서평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 사람의 취향도 알게 되고 재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왔는데 주민센터에 카페가 생겨서 놀라고 또 동네에서 많이 뵀던 분이 바리스타로 있어서 반가운 곳 바로 카페 느티인데요. 네. 북카페의 복합 문화 공간이자 또 공유 카페라는 수식어가 모두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1,000원, 1,500원에 저렴하지만 맛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좋고 또 그 수익금이 마을로 되돌아온다는 의미가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었습니다. 네, 그 카페가 지역사회 공헌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군요. 네, 사실 이 카페가 만들어지기까지는 화양동 주민센터를 주축으로 주민과 또 도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씨앗 나눔 마을 연구소의 힘이 합쳐졌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카페 느티의 수익금이 쓰이고 있는데요. 마을 재생과 주민 일자리 창출 등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을 돕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자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간을 공유하는 이들의 관심이 더욱 크게 느껴졌는데요. 네. 이곳의 바리스타도 지역 주민이셨습니다. 즐겁게 일하고 있는 주부 바리스타 양매임 씨 만나보시죠. 아메리카노 시원한 거 2잔 주세요. 네, 1,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 동네 일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그 전에는 바리스타 경력은 없었는데 교육도 받고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어서 제가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제가 알고 계셨던 분들도 여기 카페를 이용해 주시고 카페에서 주민들을 알게 됨으로써 그분들이 이 공간을 단순하게 음료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제가 더 보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은 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서 즐겁고요. 네, 커피 내리는 소리만으로도 향긋함이 전해지는데요. 차 한 잔과 함께 주민 서로 알아가는 돈독함도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 카페는 앞서 주민의 이야기에서도 들으셨지만 공유서가라는 독특한 북카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 수도 있는 지역 주민 누군가의 서가가 곳곳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는 누군가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조금은 특별한 소통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 화양동에 이런 모임이 생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화양동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이자 또 건국대와 세종대 두 개 대학이 있는 만큼 젊은 층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네. 하지만 이에 걸맞는 문화예술 공간이 부족하고 또 원룸이나 고시텔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약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와 느티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소개 들어보시죠. 화양동 주민센터 동장 정광희 씨입니다.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출자자들끼리 이득금을 나눠 갖는 게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국가의 어떤 관리를 받는 협동조합이죠. 그만큼 이제 공익성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분배해 갖지 않고 전부 다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는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사업, 취약계층의 어떤 복지사업,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민 모두 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벼룩시장 같은 그러면서 이제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젊은 층들이 이제 모여서 느티마켓이라고 해서 이제 아트 품목 같은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판매도 하고 또 이제 인디밴드 공연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문화사업 또 복지사업을 하고 있군요. 네, 현재는 느티마을 가드닝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식물을 가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주민들이 같이 디자인을 하고 논의를 하는 모임인데요. 또한 내일은 대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느티마켓도 열립니다. 저녁 5시쯤 화양동 느티공원에 가시면 아주 멋진 느티나무 아래서 독특한 프리마켓이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티마을의 움직임이 다양한 마을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네, 마을이라는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도 또 막상 어떻게 시작을 할지 막막한 게 사실인데요. 행복한 마을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씨앗 나눔 마을 연구소인데요. 연구원 장은은 씨에게 들어보시죠. 씨앗 나눔 마을 연구소는 내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지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지고 함께 도모해서 실현시켜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씨앗 카페 느티를 시작으로 그리고 이 화양동에 지금 이제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움직이기 시작한 이것을 시작으로 마을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내가 잠만 자고 하거나 내 집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내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을 하고 모든 세대를 어우러져서 내가 살고 있는 터전 안에서 서로 소통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 서로 행복해지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 연구소의 소개글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씨앗을 뿌리고 함께 싹을 틔우고 열매를 기다린다. 요즘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시청광장에서 열리는 박람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끝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 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건강 상담실은 경희한 의원 김나희 한의사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환자보다 환자의 가족들이 더 힘든 병,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건강이나 운동에 대해 궁금하신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섭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제주 옥션은 최근 수도권 경매법정에 참여자들이 몰리며 10명 이상 응찰한 물건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도권에서 10명 이상 응찰한 물건 수는 전체 경매 물건의 8.8%였고 이달 들어 지난 24일까지는 11.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6일 서울 중계동의 소형 평형대 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열린 경매에서는 무려 43명이 입찰서를 써내 감정가의 87%인 2억 400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고양리의 상마산업단지 내 페인트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잡혔지만 공장 안에 쌓여있는 인화 물질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15분쯤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에 있는 인쇄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내부에 있던 종이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행인이 벌인 담뱃불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건강 상담실. 상담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네, 매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경희한의원 한방내과의 김나희 한의사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치매 오늘 주제인데 그 원인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치매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예. 증상을 묶어서 말하는 것인데요. 예. 뇌가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요인으로 손상 또는 파괴되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복합적인 증상입니다. 예. 딱 하나의 병이 아니라서요.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혈관성 치매 이런 치매가 대부분으로 80~90%를 차지하고 전두 축두 치매, 루이소치 치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 등으로 2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나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전체 치매 중에 약 50% 정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혈관성 치매, 그러니까 중풍으로 오는 치매가 약 40에서 30%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까? 예,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죠. 내 머릿속의 지우개나 예전에 수혜 씨가 나왔던 드라마에 나왔는데요. 젊은 사람의 치매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노년층에 비해서는 여전히 아주 극히 드문 수준입니다. 근데 가족성으로 유전이 되는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도 치매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알코올,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올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네. 흔히 건망증하고 치매의 그 초기 증상하고 잘 구분하기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까? 사실 아주 초기에 치매와 건망증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도 굳이 구분을 해보면 건망증의 경우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일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딸 결혼식 날을 잊어버렸다. 이러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해가 갈수록 건망증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것도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건망증 자체에 대한 건망증. 그러니까 내가 건망증이 있는지 그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치매를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런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오늘 요즘에 이것도 깜빡하고 저것도 깜빡하고 이러면서 꼽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많은 건데요. 걱정이 되시면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서 내 동년배, 그러니까 내 또래들과 비교를 해서 인지 기능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잘 생각 안 나고 그런 거는 뭘로 봐야 됩니까? 건망증일 수도 있고 아주 초기 치매일 수도 있는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그렇게 조금씩 기억이 떨어지는 것은 정상 범위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느끼기에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내 동년배와 비교를 했을 때 내 동년배 평균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정상 범위로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을 막 하려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하고 또 까먹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그 증상을 뭘로 봐야 될까요? 역시 그것도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억인데요. 미래 기억도 이제 같이 떨어지는 것이 일상적인데 이것도 역시 많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역시 검사를 받으셔서 경도인지 장애인지 치매인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조금씩 까먹는 거는 걱정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기억력 감퇴 외에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또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 다들 기억력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것 말고도 사고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되는지 그냥 참아야 되는지 이런 판단력이 떨어져서 아무 데서나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아무 데서나 막 남의 험담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치매 증상으로는 다들 아시는 게 대소변 못 가리시는 거. 이거는 말기로 가면 나타나는 거고요. 또 방향을 못 잡아서 길을 헤매고 집도 못 찾고 이런 일도 생기고요. 또 계산 능력도 떨어지고요. 또 말도 잘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화 중에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거시기, 그거 이런 말을 자꾸 쓰게 되죠. 그리고 치매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망상, 그러니까 누가 내 밥에 독을 탔다, 누가 내 통장을 훔쳐갔다 이런 이제 망상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한방에서는 이런 치매에 대해서 어떤 치료 방법을 적용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상생활을 이렇게 격려를 하고 또 가족과 보호자들이 항상 관찰해야 되고 또 영양이나 위생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이고요. 또 한약으로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한약에 대한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등산이라는 한약을 복용을 하면 일상생활이나 정신적 문제가 이제 호전이 되었고 또 억간산이라는 한약은 문제 행동을 이제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팔미지와 그다음에 바나백출 천마탕 같은 한약들로도 이제 증상을 조절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진단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리고 그 병원에 다니시면서 보건소나 병원을 다니시면서 기본적인 치료를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한약만으로 이제 조절을 해서 완치시킨다는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조등산이다, 억간산이다 이런 한약들 이런 거는 한의원에 가서 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건가요?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보건소에 가시면 보건소에서도 보험 한약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 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간단한 건가요? 그런 거는, 이제 가루약으로 나와 있는 거죠. 가루약으로 이제 나와서 그거를 물에 타서 먹으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탕약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치매는 또 호전이 되거나 완전히 치료하는 게 어렵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종류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치매는 불치병이다 이런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인데요. 치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증상을 조금 늦추는 것만 가능하고 치료는 아직까지는 어려운데 다른 치매, 그러니까 혈관 치매, 중풍으로 인한 치매는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데 이건 치료 시기를 잘 잡으면 일단 호전이 가능하고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치매, 예를 들면 매독으로 인한 치매나 아니면 수두증, 그러니까 머릿속에 물이 차는 수두증으로 인한 치매 같은 것은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치매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혈관성 치매, 중풍으로 오는 치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30-40% 치료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결국은 중풍 치료하고 병행이 되는 거겠죠? 예, 중풍 치료가 되면서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혔거나 터진 부분이 이제 복구가 되면서 인지 기능이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이제 잡으셔야 되고요. 재발이 안 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치매도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예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알츠하이머 치매는 약 70에서 75세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이렇게 많아져서 생기는 건데 그 단백질은 약 25년 전부터 많아지는 것이 이미 징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대부터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는 역시 20, 30대부터 조절을 해야지 건강하고 젊은 혈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부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단 치매 특효라고 하는 건강식품이나 무슨 치료기기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요. 예방법은 다들 아시는 그 좋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술 담배를 끊고 사회 활동을 잘 하고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것이 위주가 됩니다. 이제 운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매일 운동을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을 약 8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 운동을 하면? 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걷는 정도로만 해도 훨씬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햇볕을 쬐면서 다른 사람과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걷는 거면 더 일석이조가 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7434번으로 주셨는데요. 초로기의 치매도 노년기 치매와 증상이 같은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이 치매도 아주 나이 들어서 걸리는 노년기 치매하고 증상이 같은지.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만약에 아직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렇게 지금 갑자기 치매처럼 뭐 기억을 못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실 가능성이 있고 또 여성의 경우는 이제 초록이라고 하면 폐경기 때와 대충 겹치는데요. 그때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기억 장애가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시적으로 지나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치매도 좀 나쁜 치매에서 예쁜 치매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는 때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2357번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치매 예방에 강황을 먹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뭐고 좋다고 하는 것은 되도록 믿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강황은 일단 몸에 강황이 좋은. 원래 저 카레라이스 원래 네, 맞습니다. 예. 나쁠 건 없는데요.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특효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건강식품처럼, 그러니까 카레를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정도로 하면 되시고요. 그거를 굳이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치매 예방과 관련해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표가 있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삼성병원의 나덕렬 교수님이 뇌미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러니까 뇌가 미인이어야 진짜 미인이다 이런 뜻으로 뇌미인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이런 표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 글자씩 불러주시겠습니까? 진. 네. 진땀나게 운동하고 인정사정 없이 담배를 끊어라. 사회활동으로 뇌를 자극하라. 대뇌 활동의 끈을 놓지 마라. 천박하게 술 마시지 마라. 명을 연장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라. 이런 그렇군요. 것입니다. 운동하고 담배 끊고 술 마시지 말고 뭐 쭉 있네요. 네.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 운동은 정말 너무나 좋은 효과가 많습니다. 걷기라도 일단 시작을 하시고요. 또 담배는 정말 우리 몸의 혈관을 다 늙게 하고 뇌 피지를 이제 벗기는 나쁜 효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겠고 또 사람을 만나야지 자꾸 뇌가 자극되고 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얼굴 대 얼굴을 만나는 만남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또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뭐 특히 머리를 많이 쓰는 토론 같은 걸 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늙었으니까 나는 텔레비만 보고 그냥 멍하니 있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자꾸 머리를 쓰는 일, 도전적인 일을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외국어를 배우시거나 안 해본 걸 배우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그 자체로 이제 뇌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뭐 균형 감각도 줄어들고 그리고 손해가 술은 마시면 안 돼요. 네, 술은 정말 드시면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내 손안의 라디오 예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드디어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으로 찾아갑니다. 지금 앱으로 들어온 사연인데요. 성주혜 씨께서는 YTN 라디오 예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 생신이라 조용필 티켓 받아보고 싶네요. 어머니 성함은 박자, 정자, 순자 되십니다. 꼭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하와용 씨는 출근하고 바로 전 직원들에게 앱 다운받으라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앱 다운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좋은 정보, 또 유용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조용필 티켓을 받으려고 앱 다운받고 야단 법석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조상원 씨는 YTN 라디오 어플 탄생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화이팅! 라고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김혜리 씨는 조용필님 팬이신 어머님께 콘서트 티켓 선물해드리고 싶어서 앱 다운받고 회원가입까지 했는데 계속 탈락만 하네요 라고 하셨으면서 그래도 끈기 있게 응모해보렵니다. 예스 앱과 함께하는 수도권 투데이 기대할게요 라고 응원 메시지 또 뽑아달라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창환 씨는 어제 면접 보고 왔습니다. 화이팅 해주세요.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티켓 선물 꼭 드리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YTN 예스 검색해서 YTN 라디오 앱을 설치하시고 실시간으로 참여 메시지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분씩 추첨을 통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추억 콘서트 헬로우의 티켓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내 손안의 YTN 라디오 예스 지금 바로 예스. 수도권 투데이. 네,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김나희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 첫 번째가 아니죠. 문자 또 들어온 게 있는데요. 5417번입니다. 요즘 자주 깜빡깜빡해서 치매가 아닐까 걱정입니다. 치매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걱정 때문에 오히려 치매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치매가 아닐까 걱정을 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분이 위축이 되고 손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럴 때 운동을 한 번 더 하시고 또 책을 하나 더 읽으시고 명상을 하시고 이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2712번으로 또 문자 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리면 자식에게 폐 끼치기 싫다고 혹시 걸리게 되면 시설에 보내주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실 때마다 속이 상하네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마음을, 그런 예쁜 마음, 그러니까 자식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꾸셔서 지금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위주를 이루고 있으면은 치매가 와서 마음의 포장이 그게 풀려버려도 예쁜 마음만 남아있으면 이게 드러나는 행동이 이상 행동이 없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시고 그리고 판단력이 없어지는 시기는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 쌓인 한과 억울함, 분노 이런 거를 열심히 풀어버리시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전도 좋고 가족들과 사이도 좋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은 치매 환자가 아무리 상태가 좋아 보여도 어린이나 아기 그리고 애완동물과 치매 환자를 둘이만 남겨두는 건 절대 피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약간은 있으신데 며칠 전부터 소변을 지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많이 악화되신 것도 같고 겁이 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소변 지리는 거 요실금이라고 하죠. 이럴 때 환자 보고 왜 자꾸 소변을 지르냐 이렇게 윽박 지르시면 더 나빠지시니까 잘 친절하게 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실금이 다른 원인으로 왔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로 감염이 있거나 하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치료해 주면 또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보행기나 아니면 복도에 난간 같은 걸 설치해 주시고 화장실을 밟고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조성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한 의원 한방내과 김나희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를린의 하늘에 대한, 파리의 하늘에 대한, 슈투트가르트의 하늘에 대한, 유럽의 모든 하늘에 대한 대한항공의 사랑. 첼코항공의 2대 주주가 되어 시작합니다. 유럽 하늘에 우리의 위상을 높일 대한항공을 기대해 주십시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G G2는 왜 렌즈가 움직이는 1300만 화소 OIS 카메라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운전 똑바로 해! 욱 하기 전에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하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 오일뱅크. 네, 오늘 조용필 일산 콘서트 당첨자는 휴대전화번호 끝자리 8830번입니다. 티켓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